샤랄라한 DJ 샤디와 함께하는 달콤한 시간. 위대한 마법사 오즈 15번째 이야기. 마법사 오즈의 정체. 에메랄드시의 커다란 성문 앞으로 걸어간 4명의 여행자는 힘차게 종을 울렸다. 몇 번 종소리가 울리자 전에 만났던 성문지기가 나타났다. 세상에 다시 돌아왔단 말인가요? 성문지기가 깜짝 놀라 소리쳤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나요? 하지만 나는 당신들이 서쪽 나라의 나쁜 마녀를 찾아간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찾아갔었죠. 허수아비가 의기양양하게 대답했다. 그런데 마녀가 당신들을 놓아주었단 말이오? 성문지기가 참으로 신기한다는 듯 물었다. 우리를 놓아주지 않을 수 없었죠. 왜냐하면 마녀는 녹아버렸으니까요. 허수아비가 자랑스럽게 설명했다. 녹아버렸다고요? 그거 참 좋은 소식이군요. 성문지기는 설레설레 고개를 저었다. 도대체 누가 그런 일을 했죠? 바로 도로시가 그렇게 했어요. 사자가 엄숙한 얼굴로 말했다. 이런 고마운 일이. 성문지기는 이렇게 소리치며 도로시에게 허리 숙여 절을 했다. 그리고 자신의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가서 또다시 커다란 상자에서 안경을 꺼내 모두의 눈에 채워주었다. 잠시 후에 도로시 일행은 성문을 지나 에메랄드시로 들어갔다. 성 안의 사람들은 성문지기의 입을 통해 벌써 서쪽 나라의 나쁜 마녀가 녹아버렸다는 소식을 알고 있었다. 이런 놀라운 일을 한 도로시 일행을 구경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오즈의 궁전 앞까지 무리를 지어 도로시 일행을 따라왔다. 초록색 수염을 가진 병사는 여전히 궁전 앞에서 보초를 서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즉시 도로시 일행을 궁전 안으로 들여보내 주었다. 또다시 아름다운 초록색 하녀가 이들을 맞이하여 각자 지난번에 묵었던 똑같은 방으로 안내했다. 그리하여 도로시 일행은 위대한 마법사 오즈가 그들을 맞을 준비를 할 때까지 궁전 안에서 편안히 쉴 수가 있었다. 병사는 곧장 오즈에게 달려가서 도로시와 그 일행이 나쁜 마녀를 죽이고 돌아왔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하지만 오즈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도로시 일행은 위대한 마법사가 당장 그들을 불러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기대는 어긋나고 말았다. 오즈는 다음 날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오즈의 대답을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는 일은 몹시 지루하고 짜증스러웠다. 도로시 일행은 죽을 고생을 한 끝에 힘든 일을 마치고 돌아온 그들을 이렇게 푸대접하는 오즈에 대해 몹시 화가 났다. 마침내 허수아비는 초록색 하녀에게 다른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만약 오즈가 당장 그들을 만나주지 않으면 날개 달린 원숭이들을 불러서 도움을 청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과연 오즈가 약속을 지킬 것인지 아닌지 두고 보겠다고 말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오즈는 몹시 두려워하면서
당장 다음 날 아침 9시 4분에 왕실로 찾아오라는 대답을 보냈다. 이미 서쪽 나라에서 날개 달린 원숭이에게 혼이 난 적이 있었던 오즈는 2번 다시 그 원숭이들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도로시 일행은 모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제각기 오즈가 그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선물을 생각하느라고 머릿속이 복잡했기 때문이었다. 오직 도로시만이 편안하게 잠을 잤다. 꿈속에서 도로시는 이미 캔자스로 돌아가 있었다. 엠 아주머니는 도로시를 반갑게 맞으며 다시 돌아와서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다음 날 9시가 되자 초록색 수염을 기른 병사가 찾아왔다. 그리고 4분 후에 모두 위대한 마법사 오즈의 방으로 오라고 말했다. 물론 도로시 일행은 제각기 지난번에 보았던 오즈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방 안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서로 몸을 찰싹 붙인 채 문가에서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없이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고 있는 텅 빈 방은 이전에 보았던 오즈의 어떤 모습보다도 훨씬 더 무시무시했던 것이다. 잠시 후에 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커다란 둥근 천장 꼭대기 어디에선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목소리는 엄숙하게 말했다. 나는 위대하고 무서운 마법사 오즈이다. 너희들은 왜 나를 찾아왔느냐? 그들은 모두 방 안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마침내 도로시가 물었다. 어디 계신 거죠? 나는 어디에나 있다. 목소리가 대답했다. 평범한 인간들의 눈에는 내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이제 나는 왕자에 앉을 것이다. 너희들은 나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정말로 이제 목소리는 텅 빈 왕자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도로시 일행은 왕자 앞으로 걸어가서 일렬로 나란히 늘어섰다. 도로시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저희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달라고 왔습니다, 오즈님. 무슨 약속 말이냐? 오즈가 물었다. 나쁜 마녀를 없애버리면 저를 당장 캔자스로 돌려보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도로시가 소리쳤다. 저에게는 생각할 수 있는 뇌를 주시겠다고 했어요. 허수아비가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저에게는 심장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요. 양철 나무꾼이 말했다. 저에게는 용기를 주기로 했습니다. 겁쟁이 사자가 말을 이었다. 나쁜 마녀가 정말로 죽었단 말이냐? 목소리가 물었다. 도로시는 왠지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리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요. 도로시는 자신 있게 말했다. 제가 물을 부어서 마녀를 녹여버렸어요. 이럴 수가. 정말 뜻밖이군. 목소리가 말했다. 좋다. 그럼 내일 다시 오너라.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미 생각할 시간은 충분했어요. 양철 나무꾼이 화가 나서 소리쳤다. 하루도 더 기다릴 수가 없다고요. 허수아비도 거들었다.
우리에게 한 약속을 지켜주세요. 도로시가 발을 동동 굴렀다. 마법사에게 약간 겁을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든 사자는 무시무시한 소리로 힘껏 울부짖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크고 사납던지 겁에 질린 토토는 펄쩍 뛰어 달아나다가 한쪽 구석에 서 있는 장막을 쓰러뜨리고 말았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장막이 쓰러지자 도로시 일행은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동시에 놀라움으로 가득 찬 탄성을 질렀다. 장막으로 감추어진 곳에 조그맣고 나이든 남자가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남자는 대머리였으며 얼굴은 온통 주름살 투성이었다. 양철 나무꾼은 번쩍이는 도끼를 높이 치켜들고 그 조그만 남자를 향해 달려갔다. 그리고 소리쳤다. 넌 누구냐? 내가 바로 위대한 마법사 오주요. 조그만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발 날 때리지 마시오. 제발. 당신들이 원하는 건 무엇이든 해주겠소. 도로시 일행은 놀라움과 실망이 가득한 눈길로 남자를 바라보았다. 나는 오즈가 커다란 머리라고 생각했는데. 도로시가 중얼거렸다. 나는 오즈가 아름다운 선녀라고 생각했어. 허수아비가 힘없이 말했다. 나는 오즈가 무시무시한 괴물인 줄 알았어. 양철 나무꾼이 말을 이었다. 나는 오즈가 불타는 공인 줄 알았다고. 사자가 소리쳤다. 아니요. 당신들 모두 틀렸어요. 조그만 남자는 가냘픈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그렇게 믿도록 만든 것뿐이요. 믿도록 만들었다고요? 도로시는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렇다면 당신은 위대한 마법사가 아닌가요? 조용히 해요. 귀여운 아가씨. 조그만 남자가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다.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하지 말아요. 누가 이야기를 듣게 되면 난 끝장이니까. 그래요. 나는 위대한 마법사 행세를 했을 뿐이요. 그럼 마법사가 아니란 말이죠? 전혀 아니요. 귀여운 아가씨. 나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라오. 당신은 그보다도 못해. 허수아비가 비난했다. 당신은 사기꾼이야. 바로 맞았어요. 그 말을 들은 조그만 남자는 오히려 기쁜 듯이 두 손을 싹싹 비비며 맞장구를 쳤다. 난 사기꾼이요. 하지만 이건 너무 끔찍한 일이야. 양철 나무꾼이 울상이 되었다. 그럼 내 심장은 어떻게 하지? 내 용기는? 사자가 소리쳤다. 내 머리는? 허수아비가 소매자락으로 눈가에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울먹였다. 친애하는 여러분. 오즈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런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떠들지 말아요. 제발 내 처지를 생각해줘요. 만약 나의 신분이 발각되면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거요. 당신이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모른단 말인가요? 도로시가 물었다. 당신들 4명 외에는 아무도 모르오. 오즈가 대답했다.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모든 사람들을 완벽하게 속여왔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도 영원히 탄로가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소. 당신들을 한꺼번에 내 방으로 들어오게 한 것이 커다란 실수였어. 하인들조차도 내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그들은 내가 아주 무시무시한 어떤 존재일 거라고 굳게 믿었던 거요. 하지만 이해가 안 가요. 도로시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어떻게 커다란 머리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었죠? 그건 내 속임수 중에 하나요. 오즈가 대답했다. 이리로 따라와요. 모든 걸 설명해 주겠소. 오즈는 왕실의 뒤편에 딸린 작은 방으로 도로시 일행을 안내했다. 그들은 모두 오즈의 뒤를 따라갔다. 오즈는 손으로 한쪽 구석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도로시가 보았던 커다란 머리가 놓여 있었다. 가까이서 보니 그것은 종이로 여러 겹 붙여서 두껍게 만든 인형이었는데 진짜 얼굴처럼 눈, 코, 입이 꼼꼼하게 그려져 있었다. 이것을 철사줄에 매달아 천장에 걸어 놓았던 거요. 오즈가 설명했다. 그리고 장막 뒤에 숨어서 줄을 잡아당기며 눈알을 움직이고 입을 열게 했었소. 하지만 목소리는 어떻게 된 거죠? 도로시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오, 나는 복화술을 할 수 있어. 조그만 남자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나는 내 목소리를 내가 원하는 곳에서 말하는 것처럼 만들 수가 있다오. 그래서 마치 이 머리가 말하는 것처럼 들렸던 거요. 여기 내가 만든 또 다른 장치가 있어. 오즈는 허수아비가 아름다운 선녀라고 생각했던 옷과 가면을 보여주었다. 양철 나무꾼이 보았던 끔찍한 괴물은 여러 장의 가죽을 엮어 놓은 것에 불과했다. 불타는 공 역시 실제로는 솜 덩어리에 불과했다. 가짜 마법사가 솜에 기름을 부어서 불길이 타오르게 만든 다음 천장에 철사를 연결해서 매달아 놓았던 것이었다. 이런 사기를 치다니 당신은 정말 스스로를 부끄럽게 생각해야만 해요. 그래요. 난 정말 사기꾼이요. 조그만 남자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남들을 속이는 일들 뿐이었소. 잠깐 앉아봐요. 의자는 많으니까 말이오. 내 이야기를 해주겠소. 도로시 일행은 자리에 앉아 오즈의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오마에서 태어났소. 어머나, 그곳은 캔자스주와 아주 가까운 곳인데. 도로시가 소리쳤다. 그렇소. 하지만 오즈에서는 아주 먼 곳이지. 오즈는 서글픈 표정으로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어른이 된 나는 복화술사가 되었소. 아주 뛰어난 복화술사의 대가로부터 완벽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새소리나 짐승의 소리도 흉내낼 수가 있게 되었지. 오즈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고양이 울음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어찌나 똑같던지 토토는 벌떡 일어나 귀를 쫑긋 세우고 사방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얼마 후에 나는 그 일이 지겨워졌소. 오즈가 말을 이었다. 그래서 기구 여행가가 되었다오. 그게 뭐죠? 도로시가 물었다. 서커스가 열리는 날이면 풍선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일이라오.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서커스를 보도록 유인하는 거지.
오즈가 설명해 주었다. 아, 그렇군요. 도로시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 날 나는 기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소. 그런데 줄이 꼬여서 다시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게 된 거지. 기구는 자꾸만 위로 올라가서 구름 위까지 올라갔소. 그곳에서 세찬 바람을 만나 수백 킬로미터 밖으로 떠내려가게 되었다오. 하루가 지나고 다시 밤이 될 때까지 나는 계속해서 날아갔소. 둘째 날 아침이 되었을 때 잠에서 깨어난 나는 기구가 참으로 이상하고 아름다운 나라 위를 날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오. 기구는 차츰 바람이 빠져서 땅으로 천천히 내려갔다오. 그래서 나는 조금도 다치지 않을 수 있었지. 이상한 나라의 사람들은 사방에서 몰려와 나를 둘러쌌다오. 그 사람들은 내가 구름 위에서 내려온 것을 보고 나를 위대한 마법사라고 생각했던 거요. 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내버려 두었소. 왜냐하면 나를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내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해주겠다고 말했기 때문이요. 그 후에 나는 특별히 할 일도 없고 또 이 나라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이 도시를 건설하라고 명령을 내렸소. 그리고 내 궁전을 짓도록 했소. 이 나라 사람들은 모두 기꺼이 내 명령에 따라 주었다오. 어느 날 문득 나는 나라 전체를 아름다운 초록색으로 만들고 에메랄드시라는 이름을 붙여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소. 그래서 그 이름에 어울리도록 모든 사람들의 눈에 초록색 안경을 씌웠던 거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초록색으로 보이게 만든 거지. 그렇다면 이곳의 모든 것이 초록색이 아니란 말인가요? 도로시가 깜짝 놀라 물었다. 다른 도시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소. 오즈가 대답했다. 초록색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것이 초록색으로 보였던 것뿐이요. 에메랄드 시는 아주 오래전에 지어졌소. 기구를 타고 처음 이곳으로 날아왔을 때 나는 새파란 전문이었다오. 이제는 완전히 늙은이가 되어버렸지만 말이오. 나의 백성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초록색 안경을 쓰고 살았기 때문에 이곳이 정말로 에메랄드로 만든 도시라고 믿어버리게 되었지. 사실 이곳은 아주 아름다운 곳이라오. 보석과 값비싼 기금속이 넘쳐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다 있지. 나는 백성들을 잘 다스려 왔기 때문에 모두들 나를 좋아한다오. 하지만 이 궁전이 지어진 이후로는 문을 닫아 걸고 절대로 사람들을 만나주지 않았소. 내가 제일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마녀들이었소. 나에게는 마법의 힘이 없었기 때문이요.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는 이곳의 마녀들이 정말로 신기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소. 이 나라 안에는 4명의 마녀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제각기 북쪽과 남쪽, 서쪽 그리고 동쪽에 사는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었소. 다행스럽게도 북쪽과 남쪽 나라 마녀들은 착한 마녀들이었지. 그들은 나에게 해를 입히지 않았소. 하지만 동쪽과 서쪽 나라의 마녀들은 아주 사악하고 못된 마녀들이었소. 만약 내가 자신들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않았더라면 당장 나를 없애버렸을 거요. 몇십 년 동안 나는 마녀들을 두려워하며 이렇게 살아왔소. 그러니 아가씨가 타고 온 집이 동쪽 나라의 거짓말쟁이 마녀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상상할 수 있을 거요. 여러분들이 나를 찾아왔을 때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 남은 나쁜 마녀를 없애주기만 한다면 정말로 어떤 일이라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었소.
이제 아가씨가 마녀를 녹여버리기는 했지만 나는 부끄럽게도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말밖에는 달리 할 말이 없구려. 아저씨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도로시가 비난했다. 아니요, 아가씨. 그런 말 말아요. 사실 나는 아주 착한 사람이라오. 다만 거짓말쟁이 마법사일 뿐이지. 그 점은 내가 인정하리다. 그렇다면 나에게 뇌를 줄 수 없단 말인가요? 허수아비가 다시 한번 물었다. 당신에게는 뇌가 필요 없소. 날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으니 말이오. 갓난아기는 머리가 있어도 별로 아는 것이 없소. 머릿속에 지식을 넣어주는 것은 사실 경험뿐이라오. 그리고 당신이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당신은 더 많은 경험을 하게 될 것이오.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르죠. 허수아비가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당신이 나에게 생각할 수 있는 뇌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나는 너무 불행할 거예요. 가짜 마법사는 허수아비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좋소. 마법사는 한숨을 쉬었다. 내가 그렇게 대단한 마법사는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일 아침에 나를 찾아와요. 그럼 당신 머리에 생각할 수 있는 뇌를 만들어주겠소. 하지만 그 머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가르쳐 줄 수는 없소. 그건 당신 스스로 터득해야만 해요. 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허수아비가 펄쩍펄쩍 뛰며 좋아했다. 뇌를 사용하는 법은 제가 스스로 알아내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제 용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사자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한 용기를 가지고 있소. 당신에게 필요한 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뿐이오. 위험에 처했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생물이란 없다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달아나지 않고 위험과 맞서 싸우는 것이오. 그런 면에서 당신은 아주 용감하다오. 그럴지도 모르죠. 그래도 저는 역시 무서운걸요. 사자가 애원했다. 저에게 두려움을 잊어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평생 아주 불행할 거예요. 그럼 좋소. 내일 내가 당신에게 용기를 주지. 오즈가 대답했다. 그럼 제 심장은요? 양철 나무꾼이 물었다. 내가 보기에 당신이 마음을 원하는 건 잘못된 생각인 것 같소. 마음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 뿐이오. 그런 점에서 당신에게 마음이 없다는 건 정말 커다란 행운이란 말이오. 그건 생각의 차이죠. 만약 저에게 마음을 만들어 주신다면 저는 어떤 불행이 닥쳐오더라도 꿋꿋이 참아낼 겁니다.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요. 양철 나무꾼이 대답했다. 좋소. 오즈는 순순히 승낙했다. 그럼 내일 다시 오시오. 내가 마음을 만들어 주리다. 그토록 오랫동안 마법사 노릇을 해왔으니 조금 더 가짜 행사를 한다고 해서 나쁠 것은 없겠지. 이제 저만 남았군요. 도로시가 앞으로 나섰다. 저는 어떻게 캔자스로 돌아가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조그만 남자가 말했다. 이틀이나 사흘 정도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줘요. 어떻게든 사막을 건너갈 방법을 찾아볼 테니까. 그동안 당신은 나의 손님으로 융숭한 대접을 받을 거요. 이 궁전에 살면서
내 백성들의 시중을 받으시오.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들어줄 테니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대답은 그것뿐이오. 그 대신 당신들은 내 비밀을 반드시 지켜주시오. 절대로 내가 사기꾼이라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해서는 안 돼요. 도로시 일행은 자신들이 본 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심지어 도로시조차도 이 위대하고 무서운 사기꾼이 어떻게든 자신을 캔자스로 돌려보내줄 방법을 찾아내리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도로시는 기꺼이 그가 저지른 모든 잘못들을 용서해줄 생각이었다.